안녕하세요. 이영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법률 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률 행위는 뭘 말하는 거죠? 의사표시가 있다는 겁니다. 의사표시. 법률 행위의 정의 자체가 의사표시를 불가결의 요건으로 하는 법률 요건이에요. 자, 법률 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 의사표시로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매매나 증여가. 자, 학습 목차입니다. 성립요건주의, 똑같은 말로 뭐라고 했었죠? 형식주의라고 합니다. 자, 이게 바로 뭐냐? 우리 대한민국 민법은 부동산 등기의 공시의 원칙, 공시의 원칙을 인정하는 국가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성립요건주의고요. 요 성립요건주의를 천명한 조문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그 다음에 물권 행위, 원인된 행위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에 따른 등기가 있어야 된다. 이 두 가지를 섞어서 한번 학습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등기가 부동산 물권 변동의 효력이에요. 부동산에 관한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라고 했습니다. 부동산에 관해서 의사표시, 이 법률 행위 대표적으로 뭐 매매라든지 물건을 사고 파는, 그 다음에 증여, 무상으로 이전하는 매매나 증여 같은 법률 행위는요, 이런 법률 행위로 인한 물건의 얻고 잃는 거, 우리 매도인은 물건을 잃는 거고요, 매수인은 물건을 얻는 거죠. 그래서 득실 변경은 뭐여야?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라고 한 규정이고요. 실제로 이게 요 186조가 바로 성립요건주의, 형식주의를 채택한 국가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조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률 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은 부동산 등기부에, 공적 장부인 부동산 등기부에 등기를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등기를 격려하지 않은 채 물권 변동 계약만으로는 실제로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보도록 할게요. 매매 계약만을 체결한 미등기 매수인. 미등기 매수인이라는 용어 자체가 매매 계약만 체결하고 등기부에는 아직 등기를 하지 않았다. 자기 이름이 적히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미등기 매수인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하기 전까지는, 똑같은 말로 뭐? 등기부에 자기 이름이 적히기 전까지는 절대로 부동산의 소유자가 될 수는 없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각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고요. 물권 행위가 없는 등기, 즉 원인이 없는 등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컨대 서류를 위조하거나 서류를 훔쳐서 절지 서류를 이용한 등기, 말씀드렸죠? 이런 등기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하는 겁니다. 왜? 서류만 진실하게 교부하면 좋겠지만 서류를 훔치더라도 서류만 있으면 등기소에 등기 신청을 하면 무조건 등기는 돼요. 등기관의 형식적 심사권 때문에 서류 심사만 하기 때문입니다. 실질적으로 심사를 할 수가 없어요. 진짜 매매 계약이 있었는지를 물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매매 계약서만 있으면 매매 계약이 있었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이런 위조 서류나 절지 서류를 이용한 등기, 즉 물권 행위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거는 원인 행위를 흠결한 등기에 해당해서 효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라고요. 첫 번째 물권 행위, 원인 행위가 유효해야 되는 거고, 두 번째 등기가 유효해야 돼요. 이 둘 다 모두 유효하여야 물권 변동 효력이 생기는 거지. 자, 보세요. 물권행위, 원인행위만 있고 등기를 안 했습니다. 이걸 뭐라고 했죠? 미등기 매수인이라고 했죠. 미등기 매수인은 소유권 취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 등기를 안 하면 소유권자가 될 수 없습니다. 1번 요건만 갖추고 2번 요건 못 갖췄다. 소유권자가 될 수 없는 겁니다. 똑같아요. 1번 요건은 못 갖추고 2번 요건만 갖췄다. 이래도 소유권자가 될 수 없는 겁니다. 등기를 했는데 이 등기가 원인된 행위, 물권 행위가 없었다는 겁니다. 서류를 위조하거나 절차하거나, 즉 진정한 소유자의 의사에 합치하지 않게, 부합하지 않게 반하여 이런 일이 벌어질 경우에는요, 첫 번째 요건인 물권 행위, 원인 행위가 없는 등기이기 때문에 껍데기일 뿐인 등기입니다. 그래서 이 등기는 효력을 발생시키지. 매매 계약을 했으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거예요. 원인된 행위, 물권 행위가 매매 계약이면 그 형식은 소유권 이전 등기 형식을 취하는 겁니다. 자, 매매 계약을 했는데 전세권 설정 등기나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할 수는 없다고 하는 겁니다. 등기의 형식은 정해져 있어요. 언제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느냐? 전세권 설정 계약.
우리 세입자와 집주인 간의 전세권 설정 계약을 하면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저당권 설정 등기는 언제 하는 거죠? 담보대출 받을 때, 부동산 담보대출 받을 때 채무자와 우리 은행 간에, 우리 담보 제공자와 은행 간의 저당권자, 근저당권자 사이에 저당권 설정 계약,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하는 경우에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는 거지. 그 원인 행위의 등기를 맞게 부합하게끔 등기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팔겠어? 사겠어? 라는 겁니다. 이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데 이 매매 계약, 이 물권 행위가 유효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우리 학문적으로는 우리 물권 행위가 이꼴 매매 계약은 아니에요. 이 매매 계약은 학문적으로 정의할 때는 이런 매매가 있었다, 매매 계약을 했다. 이거는 채권 행위라고 합니다. 채권 행위. 채권 행위. 물권 행위가 아니라 채권 행위라고 합니다. 근데 실무적으로는 이게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뭐 학문적으로 법학적으로는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지만 실무적으로는 큰 문제가 안 되는 이유 자체가 뭐냐면 우리 매매계약 생각을 해보세요. 아까 몇 번을 강조를 해드렸지만 매도인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돈을 받고 싶죠. 물건 받았으니까 돈을 받고 싶고 그 물건을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돈을 받았으니까 주지 않고 도망가야지. 이런 사람 잘 없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둘 다 갖춰야 비로소 매수인이 소유권자가 될 수 있어요. 자, 매매로 실습을 해봤는데 똑같아요. 우리 증여계약이라고 생각을 해볼까요? 증여. 아직 우리 채권에서 배우지는 않았지만 이 정도는 흔히들 많이 쓰는 법률 용어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라면 누구예요? 증여자. 주는 사람을 용어 정리합시다. 등기는 물권 변동의 효력 발생 요건입니다. 요 명제는 참이에요. 등기는 물권 변동의 효력 발생 요건 맞습니다. 하지만 요 명제는 참이 아닙니다. 효력 존속 요건은 아니랍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 명제를 좀 학습을 하도록 할게요. 이건 뭐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요. 유명한 대법원 판례의 문구입니다. 근데 이 두 문장이 되게 시사하는 바가 커요. 이해를 꼭 하셔야만 물권법을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일단 등기가 격려된 물권자의 등기가 위조서류 등에 의하여 불법 말소가 되었더라도 물권자의 물권은 소멸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자, 이 편 좀 어렵죠?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소유자 A의 서류, 진짜 소유자, 진정한 소유자, 진정한 관리자 A입니다. A의 서류를 위조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받은 B가, 이 나쁜 사람이네요. 사기꾼 같은 사람이네. B가 타인에게, 타인이 C라고 할까요? C에게 소유권을 넘겼다고 하더라도 A에서 B로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뭐가 없어요? 서류를 위조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죠. 즉 동그라미 1번 요건, 2번 요건 중에서 2번 요건 충족했는데 1번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물권행위, 원인행위를 흠결한 무효의 등기이기 때문에 현재 소유권 등기 명의인이 누구이건 간에 C든 D든 E건 F건 상관없어요. 누구이건 간에 A는 소유권을 잃지 않고요. 현재 등기 명의인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 청구권, 말소 등기를 해달라는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B 못 받고요. B한테서 C 못 받아요. D도 C한테도 못 받습니다. 다 못 받게 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법적인 결론은 민법적으로 여전히 A가 법적인 소유권자다라고 하기 때문에 A는 오히려 자기 등기부를 지금 지저분하게 괴롭히고 있죠. 이 B와 C와 D를 상대로 뭐 E, F 상관없어요. 10명이든 100명이든 10,000명, 1000명이건 상관없습니다. 다른 사람, 타인을 상대로 등기부를 지저분하게 방해하고 있는 자를 상대로 민법 214조 소유권에 기한 방해 제거 청구권의 일원으로서 말소 등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근거가 여기 있는 거예요. 자, 정리를 할게요. 효력 발생 요건은 뭐다? 맞다.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이다. 등기를 격려하여야 물권자가 될 수 있다. 당연히 강조를 해드렸죠. 뭐에 기한? 적법한 뭐죠? 물권행위의 기한. 물권행위, 원인행위의 기한, 기초한 등기를 격려하여야 물권자가 될 수 있다. 똑같은 말로 뭐? 공시의 원칙. 똑같은 말로 형식주의, 성립요건주의라고 몇 번을 강조드렸어요. 두 번째 명제, 효력
등기는 물권 변동의 효력 존속 요건은 아니다. 즉 자기 명의의 등기가 계속 그대로 이쁘게 등기부가 계속 존속하여야 자기 물권이 계속 존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가 진의, 진심자의로 물권 행위를 해서 넘기기 전까지는 등기만 있다고 하더라도 동그라미 1번 요건, 원인행위 물권 행위를 흠결했기 때문에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겁니다. 이걸 바로 효력 존속 요건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법률 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이라는 파트를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